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가정경제 생활을 응원하는 코너입니다. 가계부채비상구, 여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자, 오늘은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하고 계시는 황상진 상담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가계부채비상구 서울금융복지 황상진 상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네,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잘 부탁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사실 미리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2주 전에는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하고 계시는 우리 황상진 상담관님께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자, 먼저 이 금융복지 상담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은 총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께서 저희 복지기관 찾았다가 연계되거나 또는 빚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상담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초기 상담 시에는 간단한 재무 상황과 부채 현황을 진단하고요. 또 실제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상담관과 내담자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그 빚 문제를 처음부터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편안히 좀 상담받을 수 있도록 상담자와 공감대 형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아마 더 센터 상담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생생경제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닥치신 분들이 늘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주로 어떤 문제로 센터를 찾으시나요? 네, 보통 생활비라든지 사업 운영비라든지 이제 병원비 등이 이제 있고요. 빚을 지는 원인이 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빚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빚을 또 좋은 빚 또 나쁜 빚으로 좀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스스로 상환 가능한 빚 이외의 빚을 저희는 좀 나쁜 부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좀 유행하는 좀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예를 들어본다면 바이러스도 잠복기랑 발병기가 있듯이 이제 빚도 마찬가지 좀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좀 상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본인이 평소보다 카드 사용이나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서 이 현금 서비스나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는 단계라면 이걸 이제 잠복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잠복기에는 이제 소득보다 좀 지출이 계속 커지면서 이제 가계 수지가 이제 마이너스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네네. 물론 이 시기에도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다면 더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본인 의지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인 발병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발병기에 이르러서 좀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 돌려막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빚을 더 키우는 결과가 이제 초래가 됩니다. 네네. 연체가 좀 아무래도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끌고 가려는 부분인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난 빚이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한계 상황이 된다면 이제 연체가 되면서 악화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좀 저희 안타깝게도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악화기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조금만 더 앞선 단계에서 좀 상담을 받고 조정을 받으셨다면 이제 수월하게 좀 더 재개가 가능하겠지만 이제 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좀 예전에 이제 IMF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혼자서 끝을 앓다가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병을 키우는 거랑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사실 병원을 가야 금방 치료를 받는 건데 네네. 정말 이 몸이 아프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참을 수 없는 고통까지 가서야 또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랑 이 빚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악화된 상태로 센터를 방문하셨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이때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이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제도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개인 파산 제도는 지급불능 상황의 논채무자를 법원 판결에 의해서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요.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 일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서 3년 동안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저희가 법원의 통계 월보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이제 개인 도산 추이를 좀 분석해봤더니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는 개인 파산이 전년 대비 11.64%나 증가를 했고요. 네. 이제 비례해서 개인회생은 10.28%가 감소했는데요. 개인회생은 이제 소득이 있어야지만 이용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소득 감소가 개인 파산 증가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서 실제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은 상담 사례를 혹시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직접 진행한 사례인데요. 네. 이제 코로나 유행 때문에 이제 투잡을 시작한 소상공인의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하루에 몇 시간밖에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두 가지 태권도장하고 배달업을 함께 병행하신 남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수강생이 무려 80% 이상 감소되면서 이제 수입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 임대료까지 밀리면서 생활비 마련조차 힘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예. 물론 뭐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책이 있지만 좀 빚이 많다 보니까 그걸 금융 이자 갚는데 사용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센터를 알고 이제 방문하셔서 현재는 개인회생 제도를 진단받고 이제 법원에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분이 적절한 시기에 저희 센터 상담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20년 동안 운영했던 사업장 폐업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연체가 되면 이제 채권자들이 사용 가능한 통장을 거의 다 압류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적인 수입 활동이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부채 관리는 혼자 끙끙 앓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고 빚이 있다는 것 자체도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절대 아니니까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다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저희가 이제 금융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채무조절 무상 지원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1644-0120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1644-0120번입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방송을 하니까요. 또 이 내용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금융복지센터 황상진 상담관이었습니다.